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민생과 복지 분야의 주요 의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 인터뷰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네 번째 편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뤄볼 민생과 복지 이슈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아동수당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보편적 보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수당도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편적 보육은 국가가 보육 서비스라는 현물을 제공합니다. 네. 이에 비해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보육은 현물이고 아동수당은 현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둘 다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 아동수당은 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정부가 발간한 이 유명한 보고서죠.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체계적으로 제한됐다고 하던데 아동수당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1941년 6월 영국에서는 전쟁 이후의 국가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조사위원회들이 여러 개 구성되었는데요. 예. 그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위원회였는데요. 예.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베버리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듬 해인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출간되었는데요. 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이 베버리지 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아동수당이 체계적으로 제한되었던 거죠. 네, 베버리지 보고서 어떤 비전과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이렇게 정부 간행물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 좀 더 말씀해 주시면요. 네, 베버리지 보고서의 비전은 한마디로 빈곤 없는 사회입니다. 즉 복지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당시 전쟁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가던 영국인들에게 이게 위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소득 단절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는 강제가입 원칙의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서 네. 일생에 걸친 소득 보장이 가능한 사회, 그게 바로 이제 빈곤 없는 사회인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현대 복지 국가들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4대 사회 의무보험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실업으로 인해서 이제 소득 상실이 생겼을 때는 예. 고용보험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예. 산업재해에서는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네.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보험, 예. 그리고 노령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이 각각 작용하도록 했죠. 예.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일생에 걸쳐서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보험이라는 게 이 소득 활동을 통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아동들은 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별도의 소득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추론이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험만으로는 빈곤 없는 사회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베버리지는 사회보험 외에 제도적인 장치 3가지를 함께 제안을 그때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완전고용, 국민보건서비스, 아동수당 이 3가지인데요. 예. 먼저 완전고용은 사회보험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네. 국가가 완전고용을 보장해야 사회보험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다음으로는 국민보건서비스인데요.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동수당인데 이것은 소득활동이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15세 이하의 아동들의 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보험과 아동수당을 통해서 이른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의 소득 보장을 달성하겠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아동수당은 사회보험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성인들 모두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매달 납부한 보험료에 근거해서 나중에 급여를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이에 비해서 아동수당 같은 이런 사회수당은 정부가 보험료가 아니라 조세에 근거해서 소득조사 없이 특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건데요.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뭐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이런 것들이 사회수당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사회수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보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만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수당은 극빈자를 골라내는 소득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선별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편주의 제도입니다. 앞서 그 1942년도에 나온 그 베버리지 보고서에서요. 이 아동수당이 제한된 이후에 실제로 영국에서 그러면 보편주의 원칙에 의해서 아동수당이 실현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만. 네. 전쟁이 끝나고 1945년 7월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영국 노동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바로 가족수당법을 제정했는데 네. 이듬해인 1946년에 16세 미만의 둘째 아이를 가진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동수당 제도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 영국 이후에 예. 다 도입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16세 또는 18세 미만까지 월 15만 원 내지 25만 원 요 사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나 멕시코, 터키 그리고 우리나라 요 네 나라만 빼고는 이제 아동수당 없는 나라가 없는 거죠. 다 예.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현재금 세계적으로도 92개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동수당 제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4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된 데는 아동수당이 없다는 사실이 한몫을 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아동수당은 이제 보육과 함께 육아 부담을 들어줌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아주 기본적인 제도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동수당 제도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다시피 보육의 질은 여전히 지금 낮다는 이런 문제가 있죠. 저는 이것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우리 국회에서도 이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되긴 했죠. 아동수당. 네, 18대입니다. 18대입니까? 네네. 18대부터 아동수당 도입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 그 18대 국회에서 양성조 의원 등이 아동수당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했는데 예. 당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도 제대로 못 해보고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아동수당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굉장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지금 박광원 의원이 네. 아동수당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 박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은 2018년 기준으로 연간 약 15조 원이 들어가는 정책이거든요. 예. 0세에서 2세까지에는 이제 월 10만 원씩 제공하고 네. 3에서 5세까지는 20만 원씩 그리고 6에서 12세까지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자 이런 연령에 따른 이제 차등 지급 방안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아동수당 정책을 좀 추진하고 내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아주 경쟁적입니다. 예. 저 국민의당을 예를 들면 뭐 천정배 의원 있죠. 네. 그리고 김광수 의원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예. 이분들이 보편주의 원칙의 아동수당 정책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제안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국회 저출산 대책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저희 인터뷰에서도 아동수당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동수당을 잘못 도입하면 효과 없이 돈만 낭비할 수
있다. 또 이런 약간 비판적이고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셔서 말이죠.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 경제부처가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아동수당만 가지고는 출산율 제고가 어렵겠지만 네. 아동수당 없는 출산율 제고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바로 아동수당입니다. 예.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은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또 아동의 인권을 정진하는 아동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다. 그리고 효과적인 재분배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면 이 아동수당 관련 법안의 내용들 보면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이 바우처로 지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아동수당이 좀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아동수당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중요한 경제정책이죠. 가령 아동수당으로 박광원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연간 15조 원을 만약에 투자한다면 예. 그 우리나라의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8조 원이나 되고 예. 고용이 약 34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그런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수당이요. 이번 이 대선의 주요 정책 이슈로 떠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제안하는 아동수당 정책은 어떤 겁니까? 보편주의 원칙을 지키는 아동수당입니다. 중학생인 15세까지 월 15만 원씩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약 770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약 15조 원이 듭니다. 예. 차선책으로는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274만 명에게 연간 약 5조 원이 드는 그런 규모입니다. 예. 민생과 복지 이슈를 말한다. 네 번째 시간 아동수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동수당의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나중에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